네, 전 시간에 함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 함수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문법까지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보진 못했죠. 한번 간단하게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위에 텍스트 셀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그 문법을 참고하시면서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만들어 볼 함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면 뺄셈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빼기, 네, 뺄셈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숫자를 빼기를 하려면 값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있어서 함수한테는 값을 두 개를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함수는 무엇을 반환해 줄 거냐면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뺀 값을 반환해 주는 되게 간단한 함수죠. 그죠? 예. 이런 굉장히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처음에 함수를 정의하실 때 def로 시작해요. def. def는 definition의 첫 세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def 그러면 정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def 정의한다. 그 다음에는 함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은 원하는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뺄셈을 할 거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서 빼기를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subtract. 그 다음에 괄호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를 선언하든 선언하지 않든 괄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브트랙트한테 우리는 아규먼트 두 개를 전달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장한 그럼 그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곳에서 선언되어진 변수들을 뭐라고 부른다?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값이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x에 어떤 값이 올지, y에 어떤 값이 올지는 모르지만 값이 온다고 치고, 값이 전달된다고 치고, 우리는 블록 안에서 기능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return은 되돌려준다는 뜻이에요. 함수를 불러준 것으로 되돌려준다라는 뜻이고, 어, 기능은 x 빼기 y죠. 그죠? 앞에 있는 숫자 빼기 뒤에 있는 숫자 계산해서 그 값을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게 끝이에요. 쉽죠? 네. 자, 그럼 얘를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하십시오. 코드셀을 실행을 해야 이 함수를 정의하는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함수를 불러준 적은 우리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함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뺄셈을 하면 그 결과가 리턴이 되죠. 지금 우리가 만든 코드를 보면 리턴이 되죠. 그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resul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만든 함수 있죠. 이름이 subtract. 자, 이렇게 subtract를 사용하려고 딱 이렇게 하니까요. 코드셀에서 이렇게 보여주나요? 어, 콜앱에서 def 정의가 되어져 있다. subtract 그 다음에 x, y 값이 몇 개 필요하다? 두 개의 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음. 그럼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이렇게 그 힌트를 보면서 말풍선으로 보이는 이 힌트를 보면서 두 개는 반드시 넘겨야 되는구나. 어떤 것들을 넘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두 개는 넘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함수를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 빼기 2를 해볼까요? 1 빼기 2.
자, 그래, 이렇게 하고서 프린트 리절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출력되는 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출력이 되죠. 그죠? 네. 위쪽에 있는 셀이 함수를 정의하는 셀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셀이 그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셀입니다.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이 부분을 음,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아, 여기는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 definition,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는 함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함수를 불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우리는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출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홀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voke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 같은 거를 보실 때, 콜링했다, 함수를 콜했다, 그러면 함수를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함수를 invoke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를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불러주는 곳에서 1, 2라고 하는 값을 줬죠. 그죠? 값이 두 개가 있죠. 자, 이런 값들을 뭐라고 부른다? argument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이 subtract라고 하는 함수한테 주는 값, 전달해 주는 값을 argu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를 불러주면, 함수를 불러주면 코드가 그 함수가 정의된 곳으로 이동을 해요. 함수가 정의된 곳으로 가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순서대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저장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한 경우에는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1이 되는 거고요. y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는 무슨 일을 해요? 1 빼기 2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1 빼기 2를 계산해서 그 결과를 리턴한다고, 리턴. 되돌려준다잖아요. 되돌려준다. 어디로? 함수를 호출해준 모습. 어렵지 않죠? 음. 함수를 불러주면 아규먼트들이 순서대로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고 함수는 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고 리턴을 하면 함수를 불러준 곳에 이 값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는 거죠. 뭐, 그러면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프린트 함수가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기를 2, 여기를 1 이렇게 줬어요. 똑같이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아규먼트를 순서를 다르게 해서 전달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함수 불렀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x에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 y에 전달이 되는 거. 그럼 이 경우에는 x가 2가 되는 거고 y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계산해요? 2 빼기 2를 계산하죠. 그럼 여기에서 리턴되는 값은 1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다? 이 자리에 숫자 1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변수 리절트에 저장했으니까 프린트하는 값은 1이라고 리턴이 되는 거죠. 네.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음. 자, 위쪽에서 제가 그 문법 정리해 드릴 때 지금 def 있고요. 함수 이름 있고요. 파라미터들 선언 있고요. 콜론 있고 리턴 문장이 있었고 기능도 있었어요.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주석이 빠져 있죠, 지금. 음. 자, 주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서브트랙트라고 하는 함수 이름 위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말풍선 이렇게 보여요? 힌트.
보여요? 힌트 보이죠? 근데 힌트에 def, subtract, x, y 이것 말고 다른 설명이 있어요? 다른 설명은 안 보이죠? 그쵸? 다른 설명들은 안 보이죠? 자, 음,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 큰 따옴표 3개, 큰 따옴표 3개로 시작하고, 큰 따옴표 3개로 시작하고, 큰 따옴표 3개로 끝나는. 이렇게 만드는 거는 문서화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여기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숫자 x, y를 전달받아서 x 빼기 y를 반환하는 함수. 그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만 썼어요. 지금 함수의 선언이 바뀌었어요. 함수의 선언이 바뀌었고, 이거 뭔가를 추가를 했으니까. 근데 얘는 주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행되는 코드는 아니에요. 실행되는 코드는 아닌데, 어쨌든 정의가 바뀌었으니까 여기를 실행을 다시 할게요. 이 코드 셀을 실행을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셀을 다시 한번 실행하세요. 출력되는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주석이 코드가 해야 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서브트랙트 위에다 마우스 올려보세요. 문서가 달라졌죠. 힌트가 달라졌죠. 말풍선의 내용이 def, subtract, x, y,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준 주석 그대로 이렇게 문서가 쭉 하고 나오죠. 그렇죠. 그죠? 이게 문서 주석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린트 함수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프린트 함수 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설명들이, 구구절절이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왔었던 것들이 있죠. 이게 프린트 함수를 만든 개발자가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문서 주석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문서 주석을 만들어주니까 이런 설명들이 이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설명들이 쭉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 SAP는 무슨 뜻이다. end는 무슨 뜻이다. 이런 식으로 end는 이런 역할이다. 파일은 이런 역할이다. 플러시는 어떤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해야 되는 일, 파라미터에는 어떤 값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그 파라미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설명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 코랩과 같은 코드 편집기는 함수를 사용하는 곳에서 그 문서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잘 만들면 함수를 만들 때 문서를 잘 만들어주면 그 문서만 보고서도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서 보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접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 많은 라이브러리들의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파이썬의 좋은 점이 굉장히 문서가 잘 돼 있어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보면요, 문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 문서만 보고서도 웬만한 코딩을 다 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제까지도 제공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와 주석, 도큐멘테이션 커멘트, 문서 주석은 함수를 정의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고요. 유용한 부분이고 회사에서는 함수를 만들 때 반드시 만들라고 합니다. 반드시. 네,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 요 코드 하나로 이제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 이름을 만든다, 파라미터를 선언한다,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한다.
함수를 호출한다. 호출할 때 전달하는 이 값들을 아규먼트. 아규먼트는 순서대로 어디에 저장된다? 함수를 선언한 곳에, 어, 정의하는 곳에 있었던 변수들. 즉, 아규먼트는 파라미터에 저장된다. 어떻게? 순서대로. 일반적으로는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순서대로. 되셨어요? 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음,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 어, return value가 없는 함수, return value가 없는 함수예요. 자, 함수를 정의할 때 뭘로 시작한다? def, 그 다음에 함수를 이름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이름은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repeat message라고 할 거예요. 함수 이름을 보면 메시지를 반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메시지를 반복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파라미터 두 개를 선언할게요. MSG, 메시지 줄여서 쓴 거고요. N은 숫자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럼 파라미터 선언까지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써줘야 돼요? 콜론을 써야 되죠. 콜론을 썼으면 그 다음 줄에 줄 바꿔서 들여쓰기, 코드 블록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자, 문서 주석을 만들겠습니다. 주석을 먼저 만들게요. 주석을. 메시지를 n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함수.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란 얘기죠. MSG. 너는 출력할 문자열. 그다음 골뱅이 또 역시 사람 N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어, 반복할 반복해서 출력할 횟수. 여기에는 0 또는 양의 정수여야 한다. 자, 만약 이런 문서를 보게 되면, 물론 아주 자세하게 뭐 작성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문서를 보게 되면, 이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문자열을 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정수를 주면, 앞에 있는 문자열을 어, 이 정수, 개수만큼 반복해서 출력해 주겠구나, 프린트를 해주겠구나 하고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수가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리고 함수를 불러줄 때는 어떤 아규먼트들을 줘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함수의 내용을 만들어 볼게요. in, range, n 이렇게 만들 거예요. n. 그리고 print message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이걸로 끝이죠. 값을 반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리턴 문장은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여기 있는 거. n은 어디서 온 거예요? range n에서 n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이게 여기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그 함수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여기에, 어, 정수가 온다. 정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n은 뭐 10, 이런 식으로 정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코드를 만드시면 돼요. n이 5이면 여기가 range 5니까 0부터 4까지. 여기 만약에 n이 10이면 range는 0부터 9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반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반복하겠다는 얘기인데 변수 선언 대신에 그냥 언더스코어를 썼죠. 레인지에 있는 숫자들이 범위의 숫자들이 사용되지 않을 거니까 음, 그냥 메시지를 프린트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 n이 5이면 프린트 이렇게 5번이 되는 거고요. n이 3이면 프린트 이렇게 3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함수를 정의한 거. 그럼 이거 실행하셔야 돼요. 실행. 그 다음에는 얘를 불러주는 거죠. 자, repeat. 자, 요 정도만 쓰시면 함수의 이름을 다 타이핑하지 않으시더라도요. 만들어져 있는 함수는 콜앱이 찾아가지고 그 이름을 보여줘요. 그럼 이름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럼 함수의 이름이 다 입력이 되죠. 함수는 불러주려면 반드시 괄호를 써주셔야 돼요. 자,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 괄호를 딱 썼어요. 괄호를 딱 썼더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서를 보여주죠. 문서를 보여주죠. repeat message라고 하는 함수가 def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메시지 자리에 넣어줘야 된다. 값을 넣어줘야 된다. 아규먼트 넣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함수가 하는 일. 그 다음에 파라미터 메시지는 출력할 문자열이고 파라미터 n은 출력할 횟수다. 이렇게 설명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설명을 보면 여기에서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해볼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쉼표. 자, 쉼표를 했더니 또 문서를 보여주죠. 자, 이번에는 뭘 넣을 차례? 아까 파란색의 위치가 바뀌었죠. 아까는 MSG 위치에 아규먼트를 줘라라는 뜻이고 지금은 n이라고 하는 위치에 아규먼트를 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여기 숫자 이렇게 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시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몇 번 반복한다? 3번 반복한다 인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함수인데 repeat 똑같은 함수인데 뭐 영어로 뭐 hello, hi, son 얘를 5번 반복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hello 파이썬을 5번 반복해서 출력하고 끝났죠. 그죠? 네. 이게 여기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인 거고요. 여기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함수가 def, 정의가 되어져 있는 곳으로 가요. 함수를 불러주게 되면 함수의 선언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함수한테 전달해준 값들은 함수한테 전달해준 값들은 함수의 파라미터한테 갑니다. 함수의 파라미터한테.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고요. 저장이 되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호출에서는 안녕하세요가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3이 돼서 안녕하세요를 출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호출에서는 hello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5가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하는 거는 range 5니까 5번 반복을 하면서 메시지는 hello python을 5번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위쪽에서는 값을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봤고 밑에서는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아규먼트에 대한 아규먼트,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석으로만 남겨드릴 건데, 이렇게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함수인 경우에, 어, return none이라고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리턴 문장이 없더라도요, 리턴 문장이 없더라도, return none이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다. 그리고 return none이라고 하는 거는 return value가 없다라는 의미다. 그냥 함수를 이 위치에서 함수가 끝난다. 라는 것만 명시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한 가지를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면, 파이썬의 함수는 독특하게도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할 수가 있어요. 리턴할 때 한 개의 값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값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값을 혹은 뭐 세 개나 네 개를 반환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리턴 값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파이썬에서는. 네,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def. 함수를 만들 때는 def로 시작한다 그랬죠. 자, 플러스, and, 마이너스 이렇게 할게요. 느낌 오시죠? 아, 플러스도 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도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할 건지. 기능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거여서, 요 정도로만 x 더하기 y와 x 빼기 y를 반환하는 함수, return 하는 함수,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선언을 쓸 거예요.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죠. 얘는 숫자, 숫자 타입. 숫자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int 또는 float. 둘 다 가능하다. 인트를 줘도 되고, 그 다음에 플롯을 줘도 된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죠. 두 번째 파라미터 y. 두 번째 파라미터도 숫자. 두 번째 파라미터 y에도 int 또는 플롯을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된다. 네, 그런 의미고요. 자, 여기서는 반환하는 값이 있어요. 반환하는 값이 있으니까 반환하는 거에 대한 정보, return. 파람이라고 하면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요. return이라고 쓰면 이건 return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return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거고, 리턴 값 자체를 그냥 x 더하기 y, 그다음에 x 빼기 y 두 개를 리턴한다. 사실은 여기 문서에 다 있지만, 음, 그래서 x, y가 숫자로 전달되면 x 더하기 y와 x 빼기 y를 리턴한다. 뭐 이런 정도로 쓴 거죠. 문장은 한 문장으로 끝나요.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x 더하기 y하고 x 빼기 y를 리턴한다라고 쓰십니다. 어려운 함수 아닙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리턴한다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드실 때요. 그런 값들을 뭘로만 구분해서 구분자는 쉼표예요, 쉼표. 예. 리턴해야 되는 값들을 쉼표로만 구분해서 쭉 나열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진 함수를 찾아서 호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 보여주죠. 딱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호출이니까 괄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문서를 보여줘요. 아규먼트 두 개가 있어야 되네.
첫 번째 아규먼트랑 두 번째 아규먼트 전부 다 숫자를 주면 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리턴을 봤더니, 값이 두 개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문서가 되어져 있으면 가끔씩 이런 함수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세요. 리턴 값이 두 개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 그런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요, 저장하실 때, 저장하실 때 변수를 두 개 선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 문서에 리턴 값이 하나다라고 문서가 있으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하나를 선언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서에 값을 두 개를 리턴한다라고 문서가 되어져 있으면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게 할당한다는 뜻이잖아요.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두 개 선언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 있는 A에는 덧셈 결과가 저장이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B에는 뺄셈 결과가 저장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숫자는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요. 실수를 한번 넘겨볼까요? 1.0, 2.0 이렇게 넘겨볼까요? 자, 그리고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한 줄에다가 그냥 프린트 할게요. 포맷 스트링으로 어, A는 하고서 A 값 출력해 보고요. B는 하고서 B 값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2는 3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결과값 잘 나왔나요? 잘 나오죠.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무조건 두 개가 들어가야 돼. 두 개의 함수가 들어있어요. 무조건 밖에 어디 여기 두 개를, 여기 아규먼트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턴 값 두 개를 말씀하시는 값 두 개가 들어가 있어. 네. 그럼 무조건 앞에 결과값을 두 개를 여기요? 이렇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하나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로 할 수도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자,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함수가 두 개의 값을 리턴한다라고 했으면, 일반적으로 제일 편한 거는, 첫 번째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두 번째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이렇게 변수 두 개를 선언해서 함수의 리턴 값을 저장하시는 게 편해요. 만약에 여기가 세개가 있다 그러면, 리턴 값이 세개가 있다 그러면, 함수의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A, B, C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세개를 선언하시는 게 편합니다. 편하다는 얘기고요. 변수를 하나만 선언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번에는 3, 7 이렇게 해볼까요? 3 더하기 7은 10이고 3 빼기 7은 마이너스 4겠죠. 그죠? 근데 변수를 하나만 선언했어요. 제가 변수를 하나만 선언했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result 3 더하기 7이니까 10 맞고요. 그 다음에 3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4는 맞아요. 자, 자, 질문 드릴게요. result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요? 네. result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의 데이터 타입은 그저께 공부한 건데, 괄호, 값, 구분자, 값, 괄호. 뭐예요? 튜플이죠. 두 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튜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을 두 개를 리턴하는 함수는 튜플을 리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변수 하나에다 저장할 때는 이 변수가 리스트가 아니에요. 리스트가 아니라 튜플이 돼요. 튜플. 튜플. 근데 우리는 각각 하나씩 하나씩 뽑아버리면 더 편하니까. 변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덧셈 결과를 출력하려면 튜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result 0, 그다음에 print, result 1 이렇게 하면 result 0이 덧셈 결과고 result 1이 뺄셈 결과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인덱스를 써야 그 각각의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튜플 자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변수를 하나만 선언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값을 바로바로 빼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리턴 값의 개수에 맞춰서 변수도 선언해 주시면 돼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1, 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튜플이고요. 튜플이고 1, 2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리스트, 리스트. 바로 모습만 보고서 튜플이냐 리스트냐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1, 뭐 A는 뭐 1, B는 2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어. 소괄호냐, 대괄호냐, 중괄호냐,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키 밸류가 있느냐, 이런 거를 보고서 출력되는 모습만 보고서 튜플이냐, 리스트냐, 딕셔너리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것만 딱 보여드렸죠. 처음에 요거 출력하면서 요거 출력문 딱 보여드렸죠. 요거 보시면 이 출력문을 딱 보면 아, 이거 리절트 이거 튜플이구나. 튜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럼 튜플이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으면 아, 튜플은 인덱스를 쓸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도 생각이 가셔야 되는 거고. 어,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조금 일찍 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연습 문제 한 3문제 정도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네. 1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